네, 테마가 있는 월요일 순서입니다. 월간 우리 동네 오늘은 책 이야기 해볼 텐데 지역의 젊은 작가 한 분 모셨습니다. 네, 책을 너무 사랑해서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분이고요. 또 글쓰기를 좋아해서 책까지 내신 분입니다. 권수정 작가님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본인 소개 좀 반갑습니다.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순천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4년차 직장인이고요. 책을 좋아하고 또 글 쓰는 일을 좋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초대석에도 오게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. 네. 아니 독립 출판으로 2권의 책을 내셨어요. 네. 책 소개도 좀 같이 해주세요. 네, 첫 번째 책은 슬픔 속에 오래 있었다라는 책인데요. 제가 대학교 때 그 2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. 네. 한 가지는 학생 회장을 해보고 싶었고, 오. 한 가지는 이제 나만의 책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일이었는데, 이제 학생 회장은 아쉽게도 못했지만 네. 책 만들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좀 직전에 제가 써놨던 이렇게 메모 같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출판을 했고요. 혼자 편집을 하고 인쇄소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막 한 50권, 100권 이렇게 찍어서 지인들에게도 막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독립 출판이라는 세계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때의 경험이 또 계기가 돼서 두 번째로 이제 직장에 들어온 후에는 한 권을 더 내게 됐는데요. 권수정 산문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이제 부제가 산으로 간 문장들이거든요. 네. 근데 다들 저게 제목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부제를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권수정 산문집이 제목이에요. 근데 다들 보통은 이렇게- 저게 권수정 산문집이 부제로 붙어 있거든요. 네, 이렇게. 맞아요. 근데 저는 약간 그냥 제목을 뭘로 해야 되지?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몸 생각이 안 나서 아니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본인에 대해서.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은 내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네. 다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 네. 어쨌거나 뭐 이제 이 책은 제가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저희 순천에 있는 작은 독립 책방에서 그 편집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책을 네.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 네. 그 툴을 가르쳐 주면서 또 가지고 있는 원고를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조금 써놓은 글들이 있어서 그걸 모아서 함께 좀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네, 이 글을 쓰는 거 사실은 저희는 뭐 자기소개서 쓸 때 내 이야기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글을 쓰는 것을 잘 하시려면 또 꾸준히 써와야 되고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습관처럼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이렇게 글쓰기가 습관이 될 수가 있나요? 글쓰기가 습관은 아니고요. 이제 습관처럼 쓰지 않으면 못 쓰게 되니까 이제 어거지로라도 좀 계속 쓰려고 하는 거 억지로 메모를 남기셨다가 책으로 낸 거예요? 근데 그때는 정말 쓰고 싶어서 썼는데 네. 지금은 이제 억지로라도 약간의 써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. 네,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제 글쓰기가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. 네. 솔직히 읽으라고만 하면 하루 종일 읽으라고만 하면 읽겠는데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 중에 그 아이작 디네센이라는 작가가 했던 말인데요. 모든 슬픔은 말로 옮겨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참을 수 있다.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네. 제가 이거를 되게 어릴 때 보고 이 문장을 좀 잘못 이해했어요. 이제 슬픔을 말로 옮겨서 이야기로 할 수 있다면 이제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글로 옮겨 적을 수 있다면 그런 슬픔은 극복할 수 있는 슬픔이 아닐까? 그렇게 오해를 하고 제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랬을 때 제 감정을 좀 복귀하면서 또 정리를 하면서 글을 쓰니까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. 글이 본능적으로 끌려서 그렇게 해석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제가 맘대로 제가 그 권수정 산문집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책은 정해져 있는 독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편리한 대로 또 내가 지금 상황에 맞게 나한테 좋은 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된다.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만큼 이제 글을 쓴다는 게 또 내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고 감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서 네. 예, 열심히 또 꾸준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그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. 또 써봐야 내 그 생각이 정리가 정리가 또 되고 돼요. 네.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독립 출판으로 책을 내는 분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문턱도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책 내는 건 책 내는 거잖아요. 네, 힘드시죠? 어렵습니다. 되게 네. 어려운데요. 이제 원래는 이제 문단에 등단하신 분들이 원고만 쓰고 출판사에서 뭐 편집해주고 표지도 만들어주고 이제 뭐 서점에다 이렇게 뿌려주고 하는 그런 모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해주시는데 네. 독립출판이라는 거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. 그럼 직접 다 하셨어요?
예, 그쵸. 예, 오.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, 사실 독립출판이, 이렇게 A부터 Z까지 다 제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어려운 것도 좀 있긴 있지만, 그만큼 재밌어요, 되게. 내가 완전히 모르는 새로운 영역을 알아간다라는 그런 기쁨도 좀 있고,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꼭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서 책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책을 가지고 싶을 수 있잖아요. 네, 우리가 네. 학교 그쵸. 다닐 때 막 문집 같은 거 내고 그랬던 것처럼 네. 그 책이라는 거는 기록을 남기고 또 소중하게 남겨두기 위해서 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, 그게 되게 매력인 것 같고요. 또 이제 독립출판 작가들이 워낙 좀 온라인 활동 이런 걸 많이 하세요. 왜냐면은 판로가 되게 한정돼 있으니까 인터넷상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좀 알릴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좀 보통 작가들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책을 읽고 막 좋았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. 그러기엔 좀 어렵죠. 멀게 네, 느껴지고. 멀게 느껴지는데 독립출판 작가들은 조금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많이 받아보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제가 쓴 글에서 어떤 부분을 읽고 너무너무 좋았다. 감동을 받았고 위로를 그래요? 받았다. 그런 연락이 올 때가 가끔 있는데 정말 감동이고 저도 이제 뿌듯하고 좋습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순천 지역에 계신데 순천은 책에 대한 인프라가 참 풍요로운 그런 도시입니다. 네. 책을 출간하는 시민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. 또 이런 분위기가 작가님한테도 실제로 영향을 좀 좋게 미쳤을까요? 네, 저는 이제 순천이 도서관의 도시로도 유명하고 기저귀 도서관도 되게 유명하잖아요. 네. 근데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청년층이나 뭐 전 시민에게 이제 비율은 좀 다르지만 시각 큐레이션한 도서들이나 뭐 원하는 도서 같은 것들을 되게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요. 많이 줘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사는 게 사실 좀 돈이 이제 많이 많이 드는 들 일이죠.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할인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지역 상점이나 서점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뿌듯함도 있어서 되게 책 사는 게 좀 한결 수월하기도 하고 네. 또 되게 순천시는 뭔가 이제 시민들이 자기 책을 다 낼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. 이런 걸 좀 표방을 하거든요. 네. 네,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다 같이 활성화시키려고 추진하는 분위기라서 저도 되게 좋습니다. 네. 힘들다고는 이야기하셨는데 그럼에도 권하고 싶은 운동이긴 한가요? 그렇죠. 네. 예, 저는 이게 사실 막 호응이 시민들이 막 갑자기 책을 뭐 시에서 뭐 바빠 죽겠는데 뭔 냅시다, 책까지 막 쓰래.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면서. 엄두를 잘 못 내거든요. 근데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? 작가라는 게 꼭 뭐 그렇게 등단을 해야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남겨둘 수 있다면, 왜냐면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휘발되지만 적어도 ISBN이라는 그 기호를 딱 달고 네. 이 세상에 나오면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이 책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. 내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. 예, 그렇게 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평소에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다독의 아이콘이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. 독서량이 얼마나 되세요? 저도 이게 좀 편차가 있는데요. 많이 읽는 해에는 한 뭐 90에서 100권 정도 읽을 때가 있고 1년에? 네, 1년에 와. 정도? 예, 근데 또 못 읽을 때는 한 6, 70권? 예,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. 진짜 한 달에 다국의 4-5권 이상은 무조건 읽는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. 그렇죠. 근데 저는 막 제가 다독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가끔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이 뭐 2권이다, 뭐 1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좀 다 뭐라고 이제 그 1권이나 2권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아예 안 읽으시는 분들이 거의 많고 이렇게 막 한 1년에 100권, 200권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그 평균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그러면 정말 편차가 심하다는 뜻이 되겠죠. 네. 물론 뭐 상대적인 걸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진짜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저도 매년 이제 연 목표로 잡고 있는데 네. 진짜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뭐 시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비결은 뭔지 궁금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권수정 산문집에 보니까 네. 위로를 받기 위해 책을 읽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.
비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. 먼저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정말 이게 그 아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. 어떻게 하면 책을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게 그쵸, 할수 있는지. 좋아하게 할 수 있냐, 많이 읽게 할 수 있냐,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, 사실 저는 이제 책 말고는 다른 취미가 거의 없고요. 예, 다른 일들을 잘 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사람의 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,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.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는 것 같고, 네. 그만큼 뭐 저는 뭐 TV를 거의 아예 안 본다든지, 뭐 친구들을 좀 자주 안 만나고, 필요할 때만 딱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가 책에 써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책에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니까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. 뭐 일단 재밌으니까 많이 읽는 것도 있습니다. 네. 네. 또 수정 씨가 여수 MBC와 또 인연이 있는 게 라디오 방송을 또 박성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. 네. 한 1년 벌써 좀 넘은 것 같은데요. 그 박성원의 음악식당이라는 라디오의 토요일 코너에서 책의 맛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편씩 새로운 책을 맛보여 드리고 있는데요. 이게 또 귀로만 지나가면은 아쉬우니까 너튜브에서도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면서 홍보인가요? 네,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좋습니다. 작가님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꼭 이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 같은 걸 굉장히 물어봐야 될 것만 같은 물어볼 수는 없어요. 그런 생각이 네. 들어요. 추천 책과 또 마음에 드는 구절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책 추천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의 취향도 잘 모르고 어떤 책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가 되게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에게 뭐 위로를 줄 수 있고 좋은 책이 될 수 있고 그런 처방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이 또 질문지를 먼저 받고서 이렇게 책장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좀 이 책이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네. 어떤 책이죠? 모든 것은 빛난다라는 책인데요. 네.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숀 켈리의 책입니다. 이 책이 부제로는 이제 허무와 무기력의 시대 서양 고전에서 삶의 의미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. 38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이 되게 인상 깊어서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. 네.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더 깊고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. 올바른 행동 과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. 그보다는 무엇을 좋은 삶을 위한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. 다시 말해서 다른 행동이 아닌 바로 이 행동을 택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. 네, 이 책이 이 문장이 왜 좋지? 뭐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되게 허무와 무기력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좀 무기력하고 허무하다고 느끼는 건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내 스스로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아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특히나 또 저 같은 세대의 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맞아요.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좋은 삶이지?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금세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뭐 했대 하면 그게 부럽고 어떤 사람이 뭐 했대 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휩쓸리게 되잖아요. 그런 데에서 되게 무기력과 허무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이 문장이 되게 좀 좋았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작가 권수정의 계획이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제 계획을 좀 이제 세상 물정 가득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제 좀 제 소유의 작은 아파트에서 월 150 정도의 이렇게 그 근로 외 소득을 받으면서 이 안정적인 그런 소득을 이제 얻으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좀 있고요. 네. 지금 직장이 좀 많이 바빠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올해 안에 그 직업에 관련된 수기를 낼 수 있다면 좀 내고 그렇게 책을 낼 때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작가가 되는 거, 네, 그게 제 지금의 바람입니다. 네. 네,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